세븐틴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내용이 그래서 손익이 좋아져요, 손익이 나빠져요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모든 상품의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받을 돈 글씨는 잘 못 써요. 거기에서 줄 돈 비용을 빼면 결과적으로 손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IFRS 17이 됐든 IFRS 4가 됐든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손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돈에서 줄 돈 빼는 거다라는 거지.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길기 때문에 각 기간의 손익을 어떻게 귀속시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의를 해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븐틴이 되면은 손보사의 손익이 대부분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뒤에 인식할 이익을 앞으로 땡겨와가지고 인식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 기준으로 한번 IFRS 17 내용을 보자고요. 보험회사에서 줄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지. 가장 크게 보험금. 보험금이라는 게 있고 또 줄 돈 뭐 있어요? 사업비. 사업비. 두 가지. 보험금 아니면 사업비로 나간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서 사업비를 둘로 나누면 뭐가 있냐 이거지. 첫째는 계약을 맨 처음에 일지할 때 주는 신계약비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좀 더 내려볼게요. 그리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보장 기간 동안 나가는 유지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보험 수익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뭘 받아요, 보험에서? 보험료를 받는 IFRS 17은 이 보험 수익 관련돼서 왜 우리가 이 돈을 받느냐에 좀 더 주목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뻔하다라는 거지. 가장 첫 번째, 예상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줄 돈이 있으니까 줄 돈에 대해서 보험료 받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비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역시 저 앞에서처럼 보험금, 사업비 있을 거라고. 그치? 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처럼 저 뒤에서처럼 신계약비와 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을 받아서 그대로 100이 다 나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보험을 안 들 거라고. 왜 보험을 드냐? 우리가 보험료를 100원을 내는데 혹여라도 200원이 보험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보험료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보험료 안에는 이 예상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보험회사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사람도 운영해야 되지, 시스템도 운영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자본을 투여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순수 마진 부분이라고. IFRS 17에서 여기까지 딱 그려놓고 보니까 한 가지 특이점이 더 보이는 거예요. 뭐냐?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 안에 무조건 돌려줄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 고객이 100원을 맡겼어요. 나중에 120원을 찾아갔어. 그러면 그 은행의 비용은 20일 거란 말이지.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0을 보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120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금 비용으로 다 인식해 왔단 말이에요. 무조건 물론 이제
어떤 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폴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개인한테 나갈 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람은 무조건 1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거야. 근데 그것을 굳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보험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진짜로 보험금. 둘째는 투자 요소라고. 물론 기준서에서는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편의상 보험금 안에만 투자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출돈 안에도 역시 진짜 보험금과 투자 요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쭉 펼쳐놓고 봤어요. 근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예상되는 보험금만큼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 동그라미 1이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비용,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예상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큼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 동그라미 2라고 해보죠.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 역시 동그라미 1, 여기는 동그라미 2라고 적고, 투자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온 돈이 반드시 나갈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손익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는 거지. 그럼 요거는 손익에 포함되지 않을 녀석이다. X1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도 역시 X1. 신계약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 받는 거에 관련해서 50의 비용을 설계사나 대리점한테 줬어. 근데 그 보험료는 한 기간에 받는, 한 월에 받는 보험료에 국한되지 않는단 말이야. 많은 금액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 앞으로 쏠리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설계사분들한테 돈을 수당을 얼마나 줘요? 초회 보험료에 1200%, 1400% 이렇게 줄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비용을 한꺼번에 그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앞기간에 쏠리는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그 비용만큼은 역시 단기 손익을 인식하지 말자. 이것도 X2, 이것도 대칭돼서 X2. 그러면 이 동그라미와 X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IFRS 17에서의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보험료를 받아서 해당 기간에 모두 다 돈 주고 끝내버리냐라는 거야. 초장기 보험 같은 경우 50년, 60년까지도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은 보험료 안에 단기 손익으로만 인식할 녀석이 아니라 뭔가 다른 녀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말에 당연히 부채로 남겨놔야 될 거라고. 나머지 기간의 보장을 위해서 남겨놓는 부채를 IFRS 17에서는 잔여 보장 부채라고 한다.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에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주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사고는 발생했지만 지금 당장은 주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발생사고 부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단기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미래 관련된 것은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미래에 관련된 부채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 단기말 BS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요거는 미래 손익이라는 거지. 이게 IFRS 17에서의 BS라고. 근데 그냥 잔여보장 부채로 퉁치니까 이상하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봅시다.
이 예상 비용에 관련된 부분과 추가적으로 나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거를 나머지를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것도 그냥 다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나갈 돈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따로 계산해서 최선 추정 부채 베스트 에스티메이티드 라이어빌리티라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추가적인 위험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리스크 어드저스트먼트 RA라고 한다고. 그리고 보험 계약 마진이라고 하는 녀석은 CSM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IFRS 17에서 자녀보장 부채라고 하는 녀석은 벨과 RA와 CSM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발생사고 부채라고 하는 녀석 안에도 당연히 벨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예상한 만큼 그대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RA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이게 BS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보험료를 받았는데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중에 나갈 수 있는 돈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시점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고, 요거를 우리는 금융손익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보험에 관련된 금융손익이다 라고 하니까 이걸 보험 금융손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에 대한 조정 부분이니까 세모라고 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돈 받을 때는 보험금이라고 하는 녀석이 800원이 나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말 시점에 다시 한번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가 나갈 돈이 900일 것 같아. 그런 조정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예상치 변경에 대한 조정도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 이 부분을 세모 2번이라고 합시다. 굳이 동그라미 X 세모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에 따라서 분계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계 유형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분계. 이 녀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녀석이네. 어떤 거? 예상 보험금에 관련된 거, 유지비용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고. 이게 기본적인 기본 분계예요. 현금을 받았어. 근데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을 한 말이에요. 아까 그 부채에 뭐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L, RA, CSM. 그치? 그리고 이 부채를 상각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보험료 받은 것을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할까에 대한 분계인 거고, 이쪽은 나의 의무가 발생했어. 고객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 누군가에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 그거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부채를 인식한 다음에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 부채를 빼고 현금으로 내보내면 되겠다라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을 때는 우선 부채로 나눠서 인식하고 그 부채 나눠가지고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 나가는 돈에 있어서는 의무가 발생할 때 비용 인식하고 관련 부채 이 부채 뭐가 있었어요? 맨 아래에 그거 관련돼서 상각해가면서 돈을 내보내면 된다. 지급 시점이나 수익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예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전기 말에 우리가 보험금이 80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90이 나갈 수 있다고. 그런 게 이 관련된 예실차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처리할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이 전기말보다 더 나갔어. 사업비가 전기말보다 유지비가 전기말보다 더 나갔어. 그거는 그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을 예상했는데 110 나갔어? 그러면 이 10만큼 당기손익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인 거라고. 알겠죠? 네. 그럼 두 번째 X분계로 봅시다. 요거는 당기손익에 미반영되는 녀석이라고. 여기에서 손익이 들어가는 분기가 뭐가 있어요? 빨간색이지. 네. 즉, 이 X 당기손익이 미반영되는 것은 이 빨간 네모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X 1번 한번 볼까요? X 1번이 뭐였어요? 투자 요소라고. 그렇죠? 투자 요소는 고객이 당연히 받아갈 금액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손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금이 들어올 때 부채로 인식하고 나갈 때 그것만큼 부채를 떨군다고. 즉 어떤 분께 현금, 부채 나갈 때는 부채, 현금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 즉 이거의 특징이 뭐다? 네모를 삭제하는 분계다라는 거. 요것만 날려버리고 현금할 때 부채 인식하고 부채하고 현금하고.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예실차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고객이 해지를 50만큼 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변동이 돼가지고 60만큼 해지해서 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만큼은 뭘로 회계 처리를 해야지 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근데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익에 반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그럼 손익에 반영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부채를 조정해서 처리하는 거다. 내가 5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0이 나왔다고. 그거만큼은 CSM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해서 반영한다라고. 지금 이거는 모든 분계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븐틴이 뭘 설명하고 있고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유형의 분계가 반영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X2가 뭐였어요? 신계약비. 이 녀석은 요거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하냐? 이게 또 기본적으로 현금의 부채에 현금으로 하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설계사한테 나간 돈도 비용이잖아.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이상할 뿐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수익과 비용도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부채, 부채 현금 들어갔고
부채는 인식 안 하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만 인식해 주면 된다. 다시 한번. 현금과 부채 현금이 나가는 기본 현금 흐름은 똑같고 기본 형 분계는 똑같고 부채 수익 비용 부채에 대한 조정을 반영하는데 부채에 대한 것은 안 건드리고 수익 비용에 대한 것만 반영하는 식으로 간다.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50의 신계약비가 발생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5년의 계약에 대해서 신계약비를 했다라고 하면 5년 동안 그 50을 나눠서 반영 10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정되는 형태로 반영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것도 예실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신계약비 예실차도 당연히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단기 비용에 즉시 반영을 시킬까 CSM으로 해가지고 미래 비용에 이연시킬까 라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미래 서비스라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래 서비스가 인식되는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선은 CSM으로 조정해주라 라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1,000원의 보험료를 받았는데 800원의 비용이 발생했어. 우리가 2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근데 신계약비라고 하는 녀석이 100원이 더 나갔다. 그럼 우리 회사가 벌 돈이 얼마일 거예요? 100원이요. 그렇죠. 그거만큼 조정해줘야 된다. 근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CSM으로 조정해서 기가 이연해서 반영시켜준다는 거고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냥 단기 손익에 바로 태우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분개했고 X 분개했어요. 뭐 남았어요? 세모 분개 남았죠? 세 번째는 세모 분개, 즉 조정에 관련된 분개. 첫 번째 조정이 바로 보험금융손익이라고. 조금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내가 지금 100원을 현우한테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나한테 지금 100원 주면 1년 뒤에 100원 줄게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나한테 지금 100원 주면 나중에 120원 줄게 라고 해야지만 이거 수지 타산이 좀 많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한 시점과 다른 시점 차이에 따른 가치를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보험금융 손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돈의 가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현금을 1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부채에 100을 인식을 하겠죠. 근데 고객이 받아갈 때 우리는 120은 받아가야 돼 라고 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언젠가 120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면서 현금 120을 받아갈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 시점과 이 시점에 부채를 뭔가 조정해주는 그게 필요한데 부채를 어떻게 늘려줄 거냐? 그게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이자 비용이다. 그걸 이쪽으로 끌고 오게 되면 보험 금융 손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기본 분계는 이자 비용에 부채를 조정해 주는 걸 거라고. 근데 하나 미래 관련해서는 선택이가 아니에요. 뭐냐? 이자 비용으로 다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매도 가능 채권에 대한 분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채에 대한 시장 이자율이 채권에 대한 시장 이자율이 변동을 했어. 그거에 대한 평가손익을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돌렸다가 삼각되는 만큼 이자 비용에 나눠주는 형태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 보험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미래 관련된 부분은 OCI로 돌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열어줬다. 그냥 보험금융손익이 뭐다. 그 중에서 그냥 다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일부는 OCI로 돌려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다 새로 해야 돼. 그리고 보험금융손익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조정 사항이 뭐였었죠? 미래 예상치 변경 부분. 이거는 두 가지라면 자녀 보장 부채 관련되죠. 아까 심리학비 얘기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어요. 우리가 1,000원을 받았는데 거기한테 800이 나갈 거라고 해서 우리는 200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100원이 더 나갈 것 같아. 그럼 우리 수익은 얼마다? 100원으로 줄어들었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지. 즉 자녀 보장 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서비스 관련된 부채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채 조정액도 역시 CSM으로 반영해서 미래 손익에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즉 미래 지급될 벨이나 RA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 상대 계정으로는 CSM으로 조정한다. 컨셉만 우선 이해하면 돼요. 둘째, 발생 사고 부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벨과 RA라고 하는 녀석이 역시 변동을 할 텐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발생 사고 부채는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 그러면 과거에 이미 서비스는 제공이 된 거잖아. 난 의무만 늘고 주는 거잖아. 그것은 당연히 미래의 손익을 조정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PL, 당기손익으로 바로 반영한다. 이 부분까지 이해돼요? 지금 얘기한 8개의 분계가 IFRS 17에서의 기본 분계 유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기준서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숫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괴리 부분에서 좀 더 봐야지 될 거고, 우리가 맨 처음에 봐야지 될 부분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표시되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준서 내용을 좀 더 봄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 숫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계 유형을 본 거예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봐봅시다. 보험료라고 하는 분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IFRS 4하고 17하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IFRS 4에서는 보험료를 받으면 일반 계정에서 현금 인식하면서 보험료 수익 인식하죠. 좀 더 디테일한 걸 보기 위해서 장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현금 100 받고 보험료 수익 100 인식했어. 근데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 보험료 수익 100 빼주고 보험료 수익, 이거 위험 보험료는 30 정도 되고요. 부가보험료는 10 정도 되고요.
저축보험료는 60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특별 계정에서는 이거 저축보험료 여기서 가져가지 말고 특별 계정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저축보험료를 60을 떼주고 여기에서 보험료 수익, 저축보험료에서 60을 이렇게 인식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분해 분계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넣어 봅시다. 보험료 수익을 해서 저축으로 인식을 했는데, 저축보험료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건 사실 그냥 저축보험료가 아닙니다. 부채로 쌓아야지 돼요. 그래서 보험료, 적립금, 비용이다라고 해서 60을 인식하고 그것만큼 보험료, 적립금 이라고 하는 분계를 인식할 거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익 인식하고 여기서 비용 인식해서 손익을 없애주고 그거만큼 BS 항목 부채로 인식해 준다. 근데 고객이 받아갈 금액이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험료, 적립금,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0을 딱 인식해주고 그것만큼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이자 비용을 추가로 인식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IFRS 4에서 장기 보험료 관련돼 가지고 받게 되면 발생한 1년이 분계 유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IFRS 17에서는 어떻게 되냐? 현금 받으면 수익 비용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익을 여기저기서 인식해서 뻥치게 해주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채로만 인식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째도 보험료 수익 들어왔다가 마이너스 치면서 없어지는 분계니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것 1년이 요것도 들어왔다 없어진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요거의 분계는 적어도 우리가 없애줘야 된다. 마지막 거는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에 그냥 편의상 배리라고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줄 거고 또 없어지는 부분은 여기로 한정이 되겠네. 그쵸? IFRS 4가 완전히 없어지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든 회사의 시스템은 회계나 결산을 위한 시스템이 있고 수납이나 이런 쪽을 위한 운영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데 모든 회사가 이 운영 시스템을 다 갈아엎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배 아래 CSM으로 가는 거. 그러면 특히나 한국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분계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결과값 분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즉 저렇게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역분계 치는 분계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격리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업에서 하는 것을 체크해줘야 될 거라고. 지금은 일반 특별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 차감하는 분계를 대부분 일반 계정에서 해야 될 거예요. 날려주는 거, 조정해주는 거. 지금은 컨셉만 우선 얘기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하게 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조정 분계가 발생을 하는지,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정리합시다.